자, 두 번째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지문 4번부터 7번의 인문예술을 볼 텐데 이쪽 챕터의 고뇌를 좀 말씀드리자면 얘들아, 요즘 수능 문제에 최근에 예술 지문 만난 적 있음? 기출 공부할 때 없지. 요즘에는 진짜 안 나오죠. 과거의 영역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과 같은 5개의 영역으로 분류됐었을 때 그때도 예술은 초반에는 그래도 많이 나오다가 점점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예술이 인문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있고 사회문화가 합쳐져 있고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그 3개의 영역과 플러스 독서이론 이렇게 4개의 지문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편이긴 해. 근데 다만 이 지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요 화성학이라든가 음악과 관련된 이 지문의 내용은 절대로 처음 보는 게 아니야. 기출 공부 좀 제대로 했다면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감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나? 우리 아주 예전에 선생님 과외하던 친구가 서울대 갈 때 요 지문 음악하던 친구인데 바이올린 하는 친구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처음 듣나? 했을 텐데. 그 과외하던 친구인데 선생님이 과외하던 시절의 얘기야. 이 친구는 그냥 국어가 필요해요 레벨이 아니에요. 예체능, 바이올린 하는 친구니까 예체능이잖아. 1등급을 원해요. 저는 1등급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빡곡을 했냐면 했던 것 같은데. 자, 밤에 그 친구 이제 선생님 수업 끝나고 밤에 그 친구 이제 집으로 가요. 도착을 하면 그 친구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거든. 근데 밤에, 그러니까 물론 쩌렁쩌렁한 소리는 나지만 밖으로 이제 차 시동 끄고 그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건물 위로 올라가면 바이올린 소리가 막 들려. 밤 11시야 참고로. 연습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럼 선생님이 벨을 띵동 하고 누르면 네 하고 우두두두 튀어나와서 인사하고 선생님 손 씻고 바로 올게요 한 다음에 쫙 갔다 와. 그럼 선생님은 그 친구 자리에 앉거든? 그럼 그 친구 자리엔 뭐가 놓여 있냐면 첫 번째 수특수한 그때도 당시 중요했으니까 딱 놓여 있고 두 번째 새로운 책이 한 권 놓여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갈 때마다 보통 2주 정도를 텀으로 책이 바뀌어. 무슨 얘기일까? 지가 혼자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뭐 하는 거야? 질문 답변하는 거야. EBS에서 해석이 안 됐던 작품들 해석해달라고 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2시간 막 2시간 반 정도 막 빡공을 해. 새벽이 되잖아. 그러면 힘들었다. 오늘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과제는 이만큼 줄게. 참고로 그 과제도 별도로 하는 거야. 과제 이만큼 풀고 수특은 다음번에 이렇게 나갈 테니까 미리 준비해놔 라고 하고 안녕 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시동을 걸면 또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 기깔나지. 그런 애가 서울대를 가더라. 공부를 그렇게 했어. 오케이. 아무튼 근데 그 친구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걔가 잘났어요가 아니고요. 걔가 수능 볼 때 그러니까 예술 지문에 음악 제재가 나왔어. 어땠을까? 개반가웠겠지.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느낌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안 보고 풀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수능 전체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거길 틀린 거야. 딱 그 지문을 틀렸어. 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렸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건방 떨지 마실 것. 그지? 특히 과학기술 지문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 근데 선생님 저 화학하는데 여기 화학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거 공식도 다 알고 있고 공유결합 그거 특징 다 알고 있어요. 문제 쉽게 풀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다? 국어 영역이야. 과학 영역이 아니라요. 예술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지문에 나타난 정보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문제의 포인트를 항상 잘 집어내려고 용 쓰는 건 항상 중요한 것이다. 오케이?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복고프기 또 유행이잖아. 그치? 제재가 복고프기 많이 나와. 물론 요즘에는 예술 지문이 거미가 있어? 거미는 얼마나 좋은 녀석인데 얼마나 귀엽지 않냐? 잠깐만. 거미 이슈는 해결해 드려야지. 어디 있는데? 이 녀석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있잖아. 점프하네. 여기서 많이 뜯어 먹어줘. 오케이, 밖에 보내줬어요.
거미가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거미처럼 훌륭한 녀석 많이. 선생님이 그 거미 얘기도 한번 한 적 있다. 백석의 수라라는 시 알아요? 방에 거미 한 마리가 있길래 쓰리바퀴로 빌어서 밖에 내버렸어.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거미 한 마리가 더 나와서 찾아. 또 밖으로 내보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래에서 갓 깬 듯한 거미가 헤매고 있지. 슬퍼하면서 내보내잖아. 한 가족의 어떤 고적 공동체 파괴. 그런 시였는데 선생님 방에도 거미가 있을 거 아니야. 있기는. 근데 그 방 책상 다리의 안쪽에 거미가 한 마리 있길래 보통은 들어오면서 치우잖아. 선생님은 잠깐만 여보 냅둬봐. 저 녀석이 우리 집 모기 같은 거 잡아줄 거 아니야 하면서 냅뒀어. 그랬더니 참고로 그래서 그 녀석이 이제 책상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야. 조그매 아주 귀여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바닥에 부스러기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 날벌레들, 사체들이겠지. 그럼 선생님은 이것만 살 조심해서 쓸어주고 잘 지내라고. 참고로 슬픈 결말은 뭐냐면 어느 날 너무 방이 더럽잖아 하면서 청소기 밀다가 윙하고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녀석의 성벽은 내가 알 수 없는 게 되어버렸는데 아니 물론 이제 대책을 세운다고 이제 부다닥 그 필터 열어가지고 밖에다 털어주고 막 이렇게 하긴 했어. 제발 살아있길 바라면서. 그래서 멀리 떠나보긴 했는데 저 녀석이 진짜 난놈은 난놈이더라. 거미들이. 거미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날벌레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더라고. 실제로도. 우리 요 건물도 모기가 거의 없지 않아? 여기 앉아서 수업하다가 모기 많이 물려봤니 혹시? 그건 아니지. 근데 보통 모기 많은 건물도 되게 많잖아. 아니야? 모기는 없어봤어? 이 동네 지금 우리 건물에 모기가 더럽게 없지. 엄청나게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 옥상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잠자리 때문이 아닐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살아요 위에. 이 미친놈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이것도 위에 옥상에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잖아. 근데 선생님 모르지만 예상이야. 계속 짝짓기 하고 있어 위에서. 옥상에 녹색 포인트를 물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그 잠자리 두 마리가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이렇게 바닥을 톡톡 찍거든. 그게 알 낳는 거거든. 그래서 놀랍게도 바닥이 뜨거운 바닥인데 막 소금쟁이 살고 그래요. 도대체 소금쟁이에서 이 생명의 신비란 신기한 게 소금쟁이 너는 어디서 온 것이며 잠자리는 왜 여기다 알을 낳고 있는 것이며 왜 자꾸 늘어나지? 하면서 분명히 물이 바닥이 말라서 땡땡땡 떼약볕이잖아. 그리고 참고로 저 옆에는 막 식물 자라고 있고요. 그 콘크리트 뚫고 식물 올라오고 있고요. 자연의 신비란. 아무튼 그래서 잠자리가 또 모기 킬러 아닙니까? 엄청난 산선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 말이 많이 샜네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정리할게. 자, 예술 지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번. 최근에는 출제되는 비중이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는 때가 됐는데라는 시간이 오고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 혹시 모르니까 체크는 하자. 오케이? 그리고 게다가 두 번째, 여기 등장해 있는 제재가 기출에서 이미 등장했던 제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출훈련을 한 친구들이라면 풀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등장할 수도 있는 형태의 제재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됐죠? 생각하시고 내용 정리 잘하시고 문제 패턴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자. 문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지금 지문을 안 봤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보자. 둘째 자리 바꿈, 사성부, 화성, 높은 음자리 보표, 도약진행, 병진행 이러고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예쁘게 정리되는 건 단 하나도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문의 유형은 뭐라는 얘기? 지문에 정보가 많은 유형일 거야. 그럼 정보가 많은 유형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글을 읽은가에 대한 전략이 지금 서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외우라는 게 아니라. 됐죠? 정보가 많으니까 잘 끊어가면 봐야겠다. 두 번째, 아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 잠깐 일치불일치를 확인하러 오면 좋겠구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번 문제도 그냥 단순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정보량이 많으니까 찾으러 다니는 게 빡세면 한 문단 읽고 지우러 오는 것도 방법이고 두 번째, 한 번에 쫙 읽고 이해가 쉬운 지문이라면 한 번에 쫙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용 이해 문제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성, 기보된 파도, 음정, 사성부, 알토가 테너, 큰 보표에서 기보된 하삼성. 근데 보면 상삼성, 오도, 사성부, 하삼성과 같은 숫자 개념들이 많이 반복되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지문 속에서 이 숫자로 대응되는 쌍에 대해서 정리들을 해낼 필요성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구만. 됐죠?
오케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만 체크하면 돼. 세 번째 6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일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만을 골라봅시다 라고 돼 있어. 주요 3화음을 한 번 이상 사용해서 네 마디의 곡으로 표현하겠대. 자, 주요 3화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대. 그럼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 주요 3화음은 무엇인지 설명했을 것이고 주요 3화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된 자, 보기를 조금만 더 읽을 수 있다면 뭐 자리바꿈이나 으뜸화음을 사용한다. 버금딸림 화음을 사용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야. 아, 여기 지문 안엔 화음의 종류를 또 구분해야 된다는 일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체크해 놓을 것. 됐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넘어가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래요. 큰 보표가 나와 있어. 이걸 큰 보표라고 부를 텐데 큰 보표와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도약 진행이 된다, 중복되는 음은 같다, 유사 진행이 된다, 경사 진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공통되는 단어들이 뭐야? 진행 방식이지. 됐어? 그러면 봐봐. 6번 문제에서는 화음의 종류를 구분해서 넣는 문제, 7번 문제에서는 진행과 관련된 특징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문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러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글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아?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음악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인트로를 걸겠지. 그리고 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막 걸어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 사성부가 됐든 화음이 됐든 뭔가 정보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중에 화음은 무슨 으뜸 화음이 있고 뭐가 있고 정리를 막 하겠지. 그리고 이런 화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나만 이렇게 에바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아, 진짜 질문, 나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다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니? 오버하는 거 같니? 생각을 안 해봤어 혹시? 문제 풀 때는 그런 그 의식을 아예 하지 않는다? 아. 혹시 문제 풀 때 선생님처럼 문제를 먼저 의식해놓고 푸는 사람 손 좀 들어봐. 문제를 먼저 좀 아, 보긴 보는데. 프로세스를 기억을 못해요. 아. 있어서. 선생님이 근데 이걸 보란 듯이 매번 보여주잖아. 독서지문 풀 때, 그치? 문제를 먼저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아, 물론 지금 이 정도의 시점에서 선생님의 방법은 무조건 옳으니까 무조건 선생님 따라해라고 말은 못해요, 선생님도. 하지만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의 최적 방법을 찾은 거라는 뜻인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선생님처럼이 아니라 나의 최적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보다 머리 회전이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잖아. 내가 너희들의 머리를 이길 순 없어. 이거는 나이 때문에 이거 나이 이슈야. 너희처럼 빨리 못 푼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기한테 적절한 방법을 찾으실 거. 선생님은 이 부족함을 기술로 커버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익힌다면 훨씬 더 빠를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저는 문제부터 보면 지문이 있는데 방해가 되어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좋아 그럼 너는 바로 지문부터 들어가. 지문 정리를 잘하는 게 기술이니까 라고 설명도 합니다. 좋을 대로 하셔도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지문이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그게 맞아떨어지면 즐거워지면 지문에 집중이 잘 돼. 그래서 이 지문에 집중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다 얘들아. 더럽게 안 풀릴 때도 있잖아. 분명히 내 눈은 문자를 읽고 있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도 그러하다. 자, 아무튼 간에 1문단부터 한번 얘기를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음악에서 음들이 일정한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결합된 음이 규칙에 따라 이어지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하면서 그냥 인트로 했네요. 그냥 음악은 훌륭해. 자, 화음은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보들이 나오는구나. 먼저 화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한다. 정의 굳이 안 쓸게요. 그리고 두 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합니다. 음정도 정의했어요. 이때 음정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 문장에서 어떻게 했지?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굳이 예시도 들어놨어. 예시는 왜 드는 거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 푸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잖아. 중요한 정보라는 뜻인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같은 높이인 도와 도 사이는 몇 도? 1도라고 부른대요. 즉 도와 도 사이는 0도가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의 사이는
1도. 한 간격 차이가 나는 도 아래는 몇 도? 2도라고 부른대요. 그런 식이구만. 그럼 도와 미는 3도고 도와 파는 4도가 되겠네. 예상되시죠? 좋아요. 3화음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 올린 3개의 음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3화음 이 단어는 잘 정리해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왜? 선지에서 봤거든. 3화음 4성부 같은 것들은 정의 잘 챙겨야 됐었잖아.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집중하는 거야. 3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 올린 3개의 음인데, 오케이? 3도의 음정으로 쌓아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요? 각 음의 명칭은 밑에서부터 근음, 3음, 5음이라고 읽었습니다. 3도를 쌓아서 근음, 3음, 5음이라고 하는 쌓아 올린 방식을 취해. 그래서 가령 이것도 뭐 했어? 예시를 들어놨네요. 오케이? 어떻게? 도를 근음으로 잡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도가 근음이야. 근음으로 잡는 으뜸화음. 이 단어도 신경 써야 되는 단어였던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으뜸이라고 쓸게요. 으뜸화음의 경우에는 도 위에 3도를 쌓으면 뭐가 됐어? 레, 미, 파, 솔. 도, 미, 솔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도, 미, 솔의 경우에는 근음에서 3도의 음정을 쌓은 미를 3음이라고 부르고 미에서 다시 3도의 음정을 쌓은 솔은 5음이라고 부르지요. 이때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시레의 딸림화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여기 밑에 쓸게요. 으뜸화음이 있고, 이 녀석은 도, 미, 솔, 근음, 3음, 5음. 그 다음에 딸림 화음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왜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 뒤에 문제로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선생님은. 두 번째는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 라, 시, 도, 레. 됐죠? 솔, 시, 레가 나오고. 세 번째, 파를 근음으로 삼는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 버금 딸림 화음이라는 게 있어. 근음이 얘는 파야. 그래서 파, 솔, 라, 시, 도, 파라도. 됐죠? 이렇게 버금 딸림 화음은 도를 근음으로 삼는 이 으뜸 화음과 함께 뭐라고 부른다? 주요 3화음이라고 부른다. 주요 3화음. 됐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지? 기본적인 정보 제공했었죠? 화음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음정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중에서 3화음이 이런 게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울 것 단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이 단락으로 점프할게. 가보자. 주요 3화음은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느낌을 주므로 주요 3화음만으로도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하면서, 으뜸화음은 하면서, 근데 이거 여기다 쓸게요. 으뜸화음은 안정감을 주므로, 키워드 특징은 뭐예요? 안정감. 그래서 그게 출발로 쓰이는 경우가 이 순간 아까 몇 번 문제? 6번 문제 기억하지? 이거랑 연결되는 정보겠구만. 예상이 되지 않아? 오케이? 계속 가자. 출발 용도로 쓰이고요. 딸림화음은 이완되기 직전의 긴장 상태이고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는 성질이 아니다. 자, 이완 전의 긴장에 해당하고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성질이 강한 화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버금 딸림 화음은 안정에서 긴장 상태로의 변화나 들뜬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 녀석은 안정에서 오히려 긴장으로 가는 느낌을 주고 뭔가 들뜬 느낌을 준대. 됐죠? 요거 이 문단의 내용입니다. 이때 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3화음의 근음을 바꾸기도 하는데, 원래 근음 대신 3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 음을 차례로 쌓는 것을 첫째 자리바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선 자리바꿈을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리바꿈에는 첫째 자리바꿈이 있고 둘째 자리바꿈이 있는데, 우선 얘를 이렇게 들었죠. 도, 미, 솔의 주요 3화음에서 근음이 도인데 이거를 뭘로 근음으로 삼아? 미를 근음으로 삼아. 그럼 미가 근음이 되면 파, 솔, 라, 시. 잠깐만. 미, 솔, 시가 맞아?
미솔 도가 돼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 음을 찾으려 쌓는 거니까. 그쵸? 미쳤나봐요. 자, 미를 쌓고 그 다음에 도를 쌓고 아니 잠깐만. 미 위에는 솔이잖아. 자꾸 이렇게 자꾸 미친 짓을 하지? 요렇게 쌓는 거. 즉, 요 위로 쌓는 거. 요걸 뭐라고 부른다? 첫째 자리바꿈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죠. 맞죠? 그리고 그 결과 으뜸해하는 경우에는 미, 솔, 도가 된다. 밑에서부터 쌓은 거니까. 또 이러한 방식으로 오음을 근음으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오음으로 근음으로 하면 이 녀석은 솔이 밑에 깔리고 그 위에 도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가 올라오겠네. 됐죠? 이게 둘째 자리바꿈이라고 하는 경우가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의 글이 끝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는데 음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전혀 다른 챕터의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는 오케이, 정보량이 많은 형태의 지문이었고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 장면에서 끊는 게 좋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오케이, 문제를 풀러 가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는 6번 문제를 그냥 바로 풀러 가버립시다. 6번 문제 가볼게요.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에 대한 적절한 반응만을 보기 2에서 같이 찾아보자. 주요 3화음을 한 번 이상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4마디의 곡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마디 1에서 마디 4 순으로 연주가 진행됐는데요. 밑에서 봅시다. 이건 6번 문제. 마디 1, 마디 2, 마디 3, 마디 4가 있어. 참고로 마디 1은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 갑자기 이거 뭔 소리야 싶죠? 그런데 2, 흥분되어 나왔고 3, 고향을 그리워하고 4, 고향에 돌아와 안정을 찾는다. 무슨 내용이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구나. 요거 적용하라는 문제겠구만 생각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조건도 판단하고 들어갈게. 이때 마디 1과 마디 4에는 자리바꿈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화음을 사용한대요. 오케이. 1과 4번의 화성은 동일해야 해. 그리고 2번에는 첫째 자리바꿈을 하고요. 3번에는 둘째 자리바꿈이라는 방식을 취할 거래요. 완벽하게 이분한 내용이잖아 지금. 됐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읽기 전에 뭐 해야 돼? 선생님 보기 분석을 하는 게 먼저 그랬잖아. 이 문제의 의도가 뭘까? 요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보라는 얘기겠지. 그럼 이해해보러 가보자. 먼저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첫 번째 진행에서는 이 세 개의 화음 중에서 뭘 쓰는 게 맞을 거야? 출발하는 거니까. 으뜸을 쓰는 게 맞겠지. 그리고 끝날 때도 똑같이 으뜸화음을 써야 되고 이 으뜸화음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도, 미, 솔. 그러니까 근음부터 밑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둘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딸림이 들어가야 돼? 버금딸림이 들어가야 돼? 버금딸림이 들어가야지. 왜냐면 안전에서 긴장으로 넘어가고 들뜬 느낌, 즉 멀리 여행 떠나는 느낌이라고 했었으니까. 오케이, 여기는 버금딸림이 들어가야 되고 버금딸림인데 이 녀석은 무슨 일을 해야 돼? 첫째 자리바꿈을 해야 돼. 버금딸림이니까 이 녀석은 도라 파니까요. 아니 파라 도니까 미쳤나봐. 꼭 다 통일을 안 했네. 요 밑에 있는 녀석을부터 쌓는 게 아니라 요 라를 기준으로 쌓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라, 다음에 도, 파 이렇게 근음이 바뀌겠구만. 되셨죠? 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하지만 고향이 그리워졌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디? 딸림 화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겠죠? 복귀하려는 마음, 안정감. 그래서 딸림 화음을 쓰면 될 거야. 딸림 화음의 원래 근음은 솔. 하지만 솔, 시, 레 중에서 둘째 자리바꿈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를 근음으로 삼는 거야? 레를 근음으로 삼겠지. 그래서 레부터 거꾸로 쌓아서 레, 솔, 시. 됐죠? 이렇게 쌓으시면 정리가 되겠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솔, 도미, 솔을 쌓겠죠. 되셨나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는 팔짱 끼고 풀면 되는 거지 뭐. 기억부터 가보자. 마디 1은 연주 선생가 첫 번째고 평온함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마디 4는 안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두 마디는 모두 으뜸화음을 사용해야겠구만. 맞지요? 동그라미. 니은 마디 2에는 봄 기운에 의한 감정이나 집을 떠난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딸림화음을 마디 2에 딸림이 들어가? 아니지, 버금 딸림이 들어갔었지. 땡. 세 번째, 마디 2의 근음 뭐지? 라. 마디 3의 근음 레. 모두 으뜸화음에는 없는 음이다. 맞니? 으뜸화음은 도미솔이니까 없었잖아. 됐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잡아주시면 되겠구만. 이게 지금 몇 점짜리 문제라고 세팅돼 있는 거야? 3점짜리 문제인 거잖아. 그치요?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굿! 넘어가도 되죠? 나머지는 일치불이치 문제 같은 건 한 번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음을 가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보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기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정리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줄 때는 얘들아 이게 어딘가에 우리가 풀게 될 모의고사의 기본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는 정보를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제 기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화음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그림처럼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를 묶은 큰 보표를 사용합니다. 큰 보표라는 걸 사용해요. 혹시 피아노 배워본 사람이 피아노나 음악을 좀 배워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뭐 바이엘, 체르니 이런 거는 해본 적 있는 거지.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냐? 바이올린 배워서? 그게 뭐야? 오, 그런 게 있구나. 선생님은 워낙 그 옛날 꼬꼬마 시절에 제대로 간 건 아니고 그 피아노 학원에 가보고 싶어서 괜히 놀러 가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랑 놀다 오고 사탕 주시고 그랬던 기억만 있어서 학원에 갈 여력이 그렇게 넘치진 않았으니까. 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막 오선지가 막 그려져 있는데 왜 두 줄씩 쓰는지를 선생님도 최근에 이거 보고 안 거예요. 그렇구만 이렇게 쓰는 거구만. 자, 5줄짜리를 2개를 놓고 이때 이 2개의 간격 안에는 요게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큰 보표의 기준음은 가운데 도임으로 2줄 위는 솔이 되는 거고요. 2줄 아래는 파가 됩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때 성부란 이제 또 성부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건 또 뭐야? 합창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을 담당하는 순서대로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와 같이 성부가 4개로 찢어져 있어서 그 뒤에 보시면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성부라고 부른다. 사성부라는 단어도 선지에서 엄청 많이 만났어. 그쵸? 이 녀석들의 각각의 특징을 정리를 잘 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집중. 즉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음을,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낸다는 당연한 사실도 나와 있고요. 사성부를 표현할 때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는 소프라노와 알토의 음을 그렇구나. 이 둘은요 이렇게 쓰자. 여기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이 음을 표시하고요. 이 둘은 낮은 음자리 보표에 그 음을 표시를 합니다. 음을 기보를 하죠. 이때 소프라노와 베이스는 뭐라고 부르고요? 요 두 쪽은 외성이라고 부르고요. 알토와 테너는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내인지 이해되시죠? 바깥을 사고 있는 건 외성, 안쪽에 있는 건 내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맨 아래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를 상삼성이라고 부르고 맨 위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는 하삼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3개는 상삼성이 되는 거고 여기 3개는 하삼성이 되는 거야. 어려운 개념은 없어. 구분 기준이 되게 다양한 거지. 바깥이냐 아니냐, 위부터 아래까지냐, 기본은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 기준들을 설명해 놨죠. 자, 그리고 나서 4번째 문단 바로 이어갑니다. 주요 3화음을 내미기 위해서는 4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음 하나를 중복해서 화음을 표현하는데 자, 지금 이거 되게 뭐랄까 또 사회지문스럽지. 어떤 지문에서?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 오케이? 화성은 지금 방금 보셨지만 주요 3화음인데 화음은 3개인데 성부는 4성부이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나온다. 되셨어요? 겹친 문제. 이거 무슨 지문 스타일이야? 문제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사회지문스러운 거지. 그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때 화음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오케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동시에 이 녀석은 특징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 정보는 써먹겠네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때 겹치는 거 뭘 겹친다고요? 근음이나 또는 오음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무슨 말이야? 삼음은
불가능한 거지. 삼음은 겹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정보가 되는 거지. 됐어? 뒤집어서 그냥 번역한 것뿐이야. 이때 중복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령 오케이. 근데 옥타브 문제가 나왔어. 근데 특징에 디테일이 붙어요. 옥타브 아닐 수는 없으므로 근음이 솔이면 한 옥타브 위에 솔을 중복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할 때는 옥타브가 다른 옥타브를 한나게 건너뛰어서 중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쓰니까 이상했구나. 한 옥타브 위의 중복도 가능. 뭐뭐가 가능한지 설명하고 있어. 첫 번째, 근음이나 오음이면 가능. 두 번째, 한 옥타브 위라면 가능. 됐죠? 조건들을 설정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에서 상삼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 건반악기로 연주하기가 쉽지만 한 옥타브를 넘으면 손가락으로 건반을 다루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이때는 현악기로 연주해.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대응쌍 구절이잖아. 맞아? 한 옥타브 아니라고 표현할게요. 이 경우가 한 옥타브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옥타브 아니면 뭐로 연주하라고 돼 있어? 건반악기로 연주하면 된다. 근데 한 옥타브 밖으로 넘어가면 건반악기로는 연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현악기로 연주하면 된다. 그러면 이 대응쌍도 당연히 뭐가 됐을 거야? 출제 요소가 되어 있겠지. 그거를 확인하길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 공부할 때도 하길 바라는 일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판단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됐죠? 자, 계속 일단은 한 문단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저 그냥 끝내버리고 나서 문제 풀자. 5문단.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은 화성이라고 부른다. 와, 별의별 거 다 써놨네. 화성, 이번엔 화성이야. 화성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보던 주제 중에 하나죠. 배경 지식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성. 화성의 진행에는 한 성부의 진행과 두 성부의 진행이 있다. 되게 나눴어. 한 성부의 진행이 있고요. 두 성부의 진행이 있는 거야. 먼저 한 성부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음이 올라가면 상행이라고 부르고 내려가면 하행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상행도 있고요. 하행도 있습니다. 무슨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음이 올라가면 상행이고 내려가면 하행이지 뭘. 3도 이상 움직일 때는 도약이라고 부르고요. 도약이라고 하는 건 3도 이상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건 도약. 그러면서 잠깐만 뭐 하나 빼먹었네. 2도로 움직이는 건 2도로 움직이는 순차 진행이라고 하고. 오케이. 순차. 이건 업, 다운. 이거는 2도. 그다음에 도약 진행은 3도 이상. 그렇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됐어요? 첫 번째 하나 확인했습니다. 한편 끊어져. 두 성부의 진행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반진행과 경사진행부터 가보자. 반진행, 경사진행. 반진행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한 성부가 상행이고 다른 성부는 하행인 진행입니다. 왜냐면 이건 두 개니까 하나는 상행이고 하나는 하행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서로 반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반진행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경사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동안 다른 성부는 상행 또는 하행하는 거야. 이 녀석은 하나가 일정하게 내는 동안에 나머지는 상 또는 하를 하는 거야. 됐어요? 경사진행은 요거.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한 진행이고요. 병진행. 뭐 어렵게 쓸 게 있어. 동일한 거야. 요렇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 유사진행은 두 성부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이지만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달라지는 진행이야. 유사. 유사는 음정이 다름. 진행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음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일단은 성부가 모두 일단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만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안에서 소프라노가 라, 시, 도를 내고 있는데 라 이쪽이니까 여기다 쓰자.
끊고요.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라, 시, 도.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올라가고 있네. 그쵸? 내는 동안에 알토는 레, 파. 레, 파를 낸다고 해보자. 그러면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령이라고 또 예시를 들었어. 예시는 왜 드는 거라고?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내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도와 레 사이, 그리고 다음 아니 미쳤나봐. 라와 도 사이, 시와 레 사이를 찾아보면 라, 시, 도. 잠깐만. 이 경우 세 번째 음까지는 음정이 6도를 유지하므로 6도 맞아? 도, 레, 미, 파, 솔, 라. 맞죠? 6도 맞네요. 도, 레, 미, 파, 솔, 라. 6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 두 개의 갭이 6이니까 여기까지는 병진행 되는 것이다. 왜? 동일하게 진행하는 거니까 화성이. 됐죠? 이렇게 병진행이라고 판단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음에서는 도가 5도로 달라져. 따져보면 도, 레, 미, 파 4단계니까 5개잖아. 그치? 5개로 바뀌었어. 그러면 음정이 하나로 달라졌는데 두 성분 모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 음정이 달라진 거니까 요거는 뭐라고 부르자? 유사진행이라고 부르자. 상. 됐지? 요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예를 준 거는 우리가 몇 번 문제를 풀기 위함일 거야? 마지막 7번째 문제를 풀기 위함일 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자. 문제 풀고 마무리. 자, 4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야, 그래도 확실히 미친 과학 지문이나 짜증나는 논리 지문보다는 할만하지 않냐? 그렇죠? 오케이. 정보들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둘째 자리 바꿈을 한 으뜸함의 근음은 솔이다. 맞냐? 도미 솔에서 솔이 근음이 되는 거니까. 맞지? 2번 사성부 중에서 소프라노와 베이스는 외성이라고 부른다. 이거 뭐 장난이 있는 그대로 그냥 사용한 거잖아. 3번 화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게 한 것이다. 이건 정의 그대로 써먹고요. 네 번째, 높은 음자리 모표와 낮은 음자리 모표를 묶은 것을 뭐라고 한다? 큰 모표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잖아. 5번 잘 보자. 도약진행과 병진행은 모두 한 성부의 화성진행과 관련이 있다. 도약진행과 병진행은 모두 한 성부의 흐름이야? 아니죠? 이거는 두 화음 간의 화성의 움직임이었죠? 답은 그래서 5번이죠? 근데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이거야, 얘들아. 이 문제가 겁내 쉬워요. 위험한 말이야. 자, 겁내 쉬워요라는 말보다 문제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야. 이게 디테일을 따지다가 이렇게 해서 종류가 많잖아, 지금 여기에는. 이 종류가 많은 것을 막 읽다 보면 어느새 근본을 잊어, 자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화성이고 화성에는 하나와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에도 4개나 있고 두 번째 4개나 있고 해서 유사까지 다 읽고 나서 마지막 문제를 보면 이것도 있었고 있었도 나누잖아. 즉 쉽게 말해서 도약진행과 관련된 얘기 했고요. 병진행 관련된 얘기 했고요. 한성부의 화성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 했던 얘기를 교묘하게 이렇게 섞는다라는 걸 또 한번 느껴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5번 문제, 4번 문제 해결했고요. 5번 문제 가봅시다. 이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1번. 내성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성분은 모두 상삼성입니다. 내성에 해당하는 알토와 테너는 모두 상삼성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삼성이기도 하죠. 두 번째. 그림에 기보된 파와 도와 솔은 모두 음정이 5도입니다. 맞나요? 도레미파, 솔. 됐죠? 모두 음정이 5도이다. 숫자만 세면 되는 거니까 위로 아래로 똑같이 걸어가 움직이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성부로 도가 근음인 으뜸화음을 내려 할 때 그러면 도가 근음이니까 도미 소리겠다. 그지? 근데 미를 중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리고 이게 어디 갔었어? 요 얘기랑 다시 한번 연결되는 거 아니야? 출제의 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나온다. 이거잖아. 그거 확인하는 거야. 삼음은 중복될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숨기는 건지를 잘 보자고요. 근음과 오음만 가능하다고 말했어. 근데 이런 말은 한 적 없지만 우리는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이에요. 맞죠? 근데 어려울 건 없잖아. 왜냐면 주요 삼음은 3개씩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백음지식이 되는 거야. 됐죠? 출제 원리 확인. 4번. 알토와 테너가 병진행일 때 알토가 상해이면 반드시 테너도 상해요. 왜? 병진행이면 동일해야 하니까.
마지막 5번. 큰 보표에서 기보되는 하 삼성 중에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기보되는 성부가 있다. 하 삼성에는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알토는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요 시스템도 선지에서 활용하고 있었구나. 확인됐지? 1, 2 문단은 아까 6번 문제에서 해결했고 지금 요 문제의 정답은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얘들아 7번 문제의 정답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 그치? 예상이 되죠? 자, 7번 문제로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자, 문제를 보고 예측을 먼저 하는 거야 항상. 오케이? 예측하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 일단은 막 음표를 다 찾아놔. 근데 음표를 일일이 다 찾으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니 얘들아 혹시 음악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바로 눈으로 보이니? 좋겠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 계산해. 도, 레, 미, 파, 솔, 아, 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오케이? 그것만 판단해보자. 얘들아 지금 큰 보표에서 위에 두 개는 소프라노, 알토일 거고 밑에 있는 건 테너와 베이스겠지. 맞아? 오케이? 소프라노가 레, 미, 파, 그 다음에 알토가 솔, 솔, 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같은 간격으로요. 중요한 건 간격을 보는 거야. 오케이? 같은 간격은 아니었구나. 레, 솔의 간격과 미, 솔의 간격, 파라의 간격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이거의 진행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를 냈구나 판단하시고. 됐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적용하러 가볼게요. 1번 A에서 B로 진행할 때 소프라노는 도약 진행을 한다. 자, 도약 진행이라고 하는 건 3도 이상의 갭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 맞아? 자, 보자. 소프라노만 보는 거잖아. 레에서 미로 바뀌었지. 몇 도 바뀌었어요? 2도 바뀌었죠. 이거 1도 아니야? 2도 아니야? 3도 아니야? 아니야, 미쳤나봐. 1도도 아니고 3도도 아니야? 2도지? 맞아. 2도가 바뀐 건 무슨 진행이라고 했었죠? 순차 진행이라고 했었잖아. 땡. 2번 A에서 성부간 중복되는, 이건 어쩔 수 없네. 읽어야겠네. 따져보면 성부간에서 A에서는 솔이 중복됐어요. 맞죠? 위에서부터 레, 솔, 시, 솔이니까. 두 번째, C에서 중복되는 C는 또 이것도 읽어야 되네. 파, 라, 도, 파입니다. 됐죠? 그럼 파가 중복됐으니까 중복되는 음은 서로 다르지. A에서는 솔이 중복됐고 C에서는 파가 중복됐으니까요. 됐나요? 세 번째,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 음자리 보표에서는 유사 진행, 잠깐만, B에서 C로 높은 음자리를 보면 솔, 미와 파, 라를 말하는 거잖아. 음이 각각 한 개씩만 올라갔지. 즉 2도 진행이었죠. 똑같은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6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진행이야? 병진행이지. 땡. 4번, 테너와 베이스가 밑에 쪽이네요. A에서 B로 진행할 때는 반진행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테너는 올라갔는데 베이스는 내려갔잖아. 오케이, 반진행 맞고요.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경사 진행을 합니다. 왜? 테너는 유지하고 있는데 베이스는 올라갔으니까. 됐어? 음을 안 읽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맞죠? 정답은 4번이었다. 마지막 5번, 삼성의 음역, 즉 소프라노, 알토, 테너를 말하는 겁니다. 위에 3개. 음역에 따른 연주악기를 고려할 때 C 파트는 봐봐. 파, 라, 도에 해당하지. 맞아? 이때 C는 현악기보다는 건반악기로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현악기, 건반악기 정보 여기서 봤던 거잖아. 활용했죠? 오케이. 한 옥타브의 범위를 넘어갈 때는 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반악기보다는 현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 잡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하고 많은 지문 중에 이번 수업 지문을 인해서로 집은 이유를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거의 안 건드리는 지문의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뭐가 많이 나오는 쪽에 가깝냐면 실수 유발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정보량도 많고 계산도 헷갈할 만한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지금 당장도 많이 보이잖아요. 도와 도 사이를 0도라고 하지 않고 1도라고 한다라든지, 그쵸? 왜 1 빼기 1은 0이어야 되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만에 하나 모평이나 수능에 등장해줬을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힘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뒤쪽에는 사회지문이랑 과학기술은 건너뛰도록 하고 일단 뒤쪽에 문학작품을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이어갑시다.